75세 이후 사망의 99%은 단지 몇 가지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망이 피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위험 요인들은 종종 발견되지 않은 채로 이미 대처하기 어려운 시점이 될 때까지 방치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선택의 여지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식한다면 건강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마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요. 이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사망의 5대 원인, 이 연령층의 사망 사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망 사례를 차지하는 원인입니다. 일부는 익숙한 원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일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원인들을 아는 것이 이를 막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 실제 가족들,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삶과 더 길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제 결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몇 가지 작은 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크게 줄였으며 독립성을 훨씬 더 오래 유지했으며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삶에 추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미래의 당신을 얼마나 강하고 활기차며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질환. 심장 질환은 여전히 사망 원인 1위입니다. 75세 이상 인구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이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관리로 강해지거나 방치되면 약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증상을 느끼기 전에 이미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는 것, 피로감을 느끼는 것, 또는 쉽게 숨이 차는 것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심장이 과거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은 동맥에 강한 압력을 가해 심장이 정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통증도, 경고 신호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경고도 없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갑자기 닥칠 때까지. 이 때문에 75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완전히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수십 년간의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그리고 불건강한 지방은 점차 동맥을 막고 혈액순환을 늦춥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강건하게 유지되기 위해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식사에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부족하다면 손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심장은 필요한 운동을 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걷기, 스트레칭, 심지어 의자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은 심장이 효율적으로 박동하도록 돕고 그리고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심장 질환이 단순히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심장 발작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 움직이는 방식,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모두 쌓여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이 강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서서히 약해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심장 건강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낙상과 부상. 75세 이후 가장 위험하고 간과되기 쉬운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낙상입니다. 이는 순간 단 한 걸음의 실수, 한순간의 어지러움, 미끄러운 표면,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골반 골절, 머리 부상, 또는 처음에는 경미해 보이는 멍, 더 빠르게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는요. 놀라운 사실 하나, 낙상은 노인층의 부상 관련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매년 수백만 건이 응급실 방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단 한 번의 낙상, 회복하기 어려운 하향 나선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 골절은 수개월간의 침상 생활, 독립성 상실, 감염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낙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처럼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추락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추락 예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 근력, 반사신경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몸은 과거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벼운 넘어짐이었을 수도 있는 일이 이제 심각한, 때로는 파괴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더 많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심각한 낙상이나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 많은 노인들은 움직임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산책을 그만두고 계단을 피하며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다시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당신이 깨닫기 전에 독립성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과 코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감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작은 집안 환경 개선. 예를 들어 더 밝은 조명, 미끄럼 방지 매트, 튼튼한 손잡이,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처방약은 어지러움, 졸림 또는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일어나서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의사와 약물에 대해 상담하고 약물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며 약물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한 번의 낙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더 많은 움직임, 자유,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신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을 정보로 무장시키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세 번째, 호흡기 질환. 호흡은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즉 또 그것이 어려워질 때까지. 나이가 들수록 폐는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미한 호흡 문제도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침이나 약간의 호흡 곤란, 만성 질환, 중증 감염 또는 입원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호흡기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입니다. 이에는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이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염증으로 인해 좁아지며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초기 증상을 무시합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벼운 활동 후에도 숨이 차는 것,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폐가 고통받고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폐렴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폐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기나 가벼운 가슴 답답함으로 시작된 것이 급속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감염조차 이겨내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75세 이후 입원의 많은 경우 폐렴 때문이며 너무 많은 경우 감염이 급격한 건강 악화를 유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공기질입니다. 먼지, 오염물질, 간접 흡연 등을 장기간 흡입하는 것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곰팡이, 반려동물 털, 실내 오염물질, 호흡기 문제를 서서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천식이나 코피디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자극물질은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 공기청정기 사용, 공간 환기, 담배 연기 노출 피하기 은 폐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폐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쉽지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가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신체를 움직이면 폐가 더 완전히 확장되어 점액을 제거하고 기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으면 폐의 활동이 줄어들며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기능이 점차 약화됩니다. 가벼운 활동 예를 들어 산책이나 스트레칭, 도 폐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단계는 백신 접종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폐렴, 독감, 기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예방 조치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합병증을 말입니다.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문은 경미한 질병과 중증 건강 위기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은 결코 힘들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폐는 24시간 내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강하게 유지하며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독립성과 삶의 질을 연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영향력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뇌졸중.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경고 없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인생이 영원히 변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기 경고 신호와 위험 요인, 이 실제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진실은 뇌졸중이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손상은 종종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뇌졸중의 최대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즉, 오늘 내리는 결정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을 맞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혈관이 터질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뇌 세포는 몇 분 내에 죽기 시작합니다. 뇌가 산소 공급을 차단당하는 시간이 길수록 손상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일부 뇌졸중은 경미의 일시적인 혼란 또는 약한 근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말하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뇌졸중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혈압은 동맥을 약화시키며 동맥이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특히 심방세동, AFib이라는 질환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 질환을 앓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면 혈액이 심장 내부에 고여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즉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되면 치료를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 방식, 먹는 것과 생활 방식, 뇌졸중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그리고 불건강한 지방이 많은 식단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혈액을 두껍게 만들고 순환을 늦춥니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계속하고 영양가 풍부한 식사를 선택하며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예를 들어 잎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거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전체적인 건강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한 가지는 미니 뇌졸중, 즉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증상,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작스러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은 완전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과 그 파괴적인 후유증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며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뇌졸중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행동할수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신다면,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 4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을 정보로 무장시키고 영감을 주기 위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번호 5.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합병증. 노화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 중 하나는 기억력, 판단력, 독립성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한 번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며 작고 무시하기 쉬운 변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실수들이 점차 커지기 시작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단순한 도전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은 단순히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정신적 능력이 퇴화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능력도 함께 약화됩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것,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가 압도적이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많은 노인들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아 위험한 수준의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 영양 문제나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고입니다.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는 것, 밤에 문을 잠그지 않는 것,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 이러한 위험은 인지 기능이 악화될수록 더욱 치명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이것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적절한 돌봄이 없으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려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악화가 진행된 후에야 말이죠. 초기 경고 신호 이름을 잊는 것, 대화 따라가기 어려움, 중요한 물건을 계속 잃어버리는 것은 종종 단순한 노화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뇌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신호하는 방식입니다. 조기에 대응할수록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기회가 높아지며 수년간 정신을 맑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퍼즐 풀기, 또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 뇌를 깨어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 운동은 정신적 자극과 마찬가지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뇌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억력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정신적 퇴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요. 정기적인 대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뇌를 더 오래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뇌를 노출시킬수록 그리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참여할수록 뇌는 더 강하고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습관도 큰 역할을 합니다.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그리고 필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잎채소, 베리류, 견과류 은 뇌를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보호합니다. 반면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그리고 불건강한 지방이 많은 식단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은 미래에 얼마나 명확하게 생각하고 기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의 상실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행동을 취함으로써 마음과 몸을 활발히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며 현명한 식습관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돌봄과 관심으로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되새겨보세요.
심장병, 낙상, 호흡기 문제, 뇌졸중,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이 5가지 원인은 75세 이후 사망의 거의 모든 원인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깨달아질 때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생명의 활력, 명료함, 그리고 독립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노화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피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인식은 힘을 줍니다. 증상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닥칠 것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쇠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장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강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습관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 또는 사회적,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을 한 번에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건강과 더 길고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 됩니다. 이 인생의 단계에서 당신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에 투자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자신을 돌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은 미래의 당신을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지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를 그리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정보로 가득 채우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